취업이 안 된다라는 얘기들 되게 많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많이 들리시죠? 그죠? 그래서 실제로 이제 여러분들 자체가 이제 베이비 부머 세대의 자녀분들이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취업이 이제 인구 구조상도 잘 안 되는 거고요. 산업 구조상도 지금 현재는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러니까 대기업이 지금 현재 뭐 조선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건설이라든지 이런 쪽이 불황이잖아요, 사실. 어떻게 봤을 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채용을 많이 하지 않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갈 자리가 없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제 이런 쪽으로 가시는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2018년도가 청년층 취업 빙하기 시작이에요. 불행하게도 시작이에요. 그래서 제일 피크를 찍는 데가 어디냐 하면은 2020년이 제일 피크를 찍을 거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런 얘기를 막 하고 있는데 왜 내가 죄송하지? 항상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 같아요. 약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제가 취업 강의를 못 놓고 있는 이유, 그 다음에 공기업 취업에 대해서도 못 놓고 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한테 약간의 부채감, 부채의식 같은 것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제 기성세대잖아요. 여러분들한테 비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기성세대죠. 어디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선생님이 아니고 저는 아저씨인 거니까. 기성세대인 건데 기성세대들의 잘못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요. 이거는 사실상. 그래서 약간의 부채감을 가지고 있는 건데 어찌됐건 조금 정확하게 알려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언제쯤 끝납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2024년 정도가 되면은 취업 빙하기는 끝이 난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건데,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죠. 어차피 공기업은 나이를 보지 않으니까 2024년까지 기다리든지 아니면 뭐 어떻게 해서든 취업을 하든지, 이 둘 중에 하나인 건데 착각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뭐를 착각하시면 안 되느냐? 공기업이 채용을 많이 하느냐 많이 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역대급이다라는 얘기들은 뭐 뉴스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역대급은 맞아요. 제가 13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기하자면은 제가 2005년도부터 공기업 강의를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이번 정권 들어오기 전까지만 하더라도 제일 많이 뽑았던 해가 언제였느냐면 2006년도였어요. 2005년도, 2006년도가 17,000명 정도로 가장 많이 뽑았었거든요. 그러다가 지금 현재 어느 정도로 뽑고 있느냐 하면은 올해 예상하고 있는 인원수가 28,000명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고, 상반기에 얼마 정도 뽑았느냐 하면은 11,000명 정도밖에 안 뽑았어요. 왜 11,000명밖에 원래는 공기업은 상반기에 훨씬 더 많이 뽑아요. 원래는 상반기에 훨씬 더 많이 뽑는데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 1월 달부터 6월 달까지 어마어마한 일들이 일어났었잖아요. 기억나세요? 정말 거의 저저번 주인가요? 저저번 주는 막 슈퍼위크 주였죠. 그러니까 6월 13일 그 주, 지방선거 있는 주는 거의 슈퍼위크 주였잖아요. 12일에 북미 정상회담이 있었고 13일에 지방선거 있었고 14일에 월드컵 개막했고 우린 독일에서 이겼고 독일한테 이겼고 뭐 아무튼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독일한테 안 이겼으면 어쩔 뻔했어. 자, 거기다가 두 번째는 뭐냐 하면은 보통 이제 원래는 없었는데 자꾸 그 추경을 지금 현재 정부에서는 계속 일자리 때문에 일자리 추경 예산을 자꾸 늘리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공기업들도 눈치를 보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때보다는 하반기 때 조금 더 많이 뽑겠다라고 하는 전략들을 가지고 가요. 그러니까 채용하는 기관 수는 오히려 상반기가 많은데 채용하는 인원은 오히려 하반기가 조금 더 많을 예정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철도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내부적으로 들려오는 얘기기는 하지만은 이걸 마이크 대고 얘기를 하면 안 되지.
이건 잘라주셔야 돼요. 카메라 보고 얘기했어요. 내부에서 들어오는 얘기기는 하지만은 한 뒤에 들리시죠? 들리시는데 한 지금 그 남북 철도 합의가 이루어졌잖아요. 남북 철도 합의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500명 증원을 더했습니다. 철도공사가.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에 거의 1000명 뽑았죠. 그래서 올해 한 600명, 700명 정도 하반기로 예상돼 있는데 500명 정도를 더 증원했어요. 중요한 거는 그렇게 해서 뽑히시면은 북한을 갈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서 채용되시면은 북한을 가실 수도 있다. 그래서 신의주 쪽에서 이제 신의 쪽에서 여러분들이 일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렇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 하면은 여기 위에 보시면은 요게 이제 정부 발표 자료고요. 정부 발표 자료고 올해 이제 28,000명 정도 뽑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제가 착각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대기업이 많이 뽑습니까? 아니면 공기업이 많이 뽑습니까? 인원수로만 딱 따지면. 그렇지, 대기업이 더 많이 뽑는 거예요. 분명히 제가 말씀드리지만, 그러니까 대기업은 일단 10만 단위 정도로 뽑는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지만은 실제로 공기업 같은 경우는 역대급이긴 하지만은 28,000명, 3만 명 정도 수준인 거고, 사실 이렇게 뽑는다고 하더라도 OECD 국가에 미치지는 못해요. OECD 국가 같은 경우가 전체 채용의 보통 20%에서 25%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공기업 채용이 차지하는 비중이.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현재 이 정도 뽑는다고 하더라도 10%에서 왔다 갔다 거리는 수준이에요. 공공부문까지 다 합쳐가지고 공무원까지 다 합쳐서 했을 경우에는 한 10% 왔다 갔다 거리는 수준이기 때문에 사실은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어느 정도, 그러니까 2022년에 문재인 정부가 끝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끝나고 다음 정부가 누가 어디에 들어올지는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자유한국당은 아니에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어찌됐든 다음 대통령이 홍준표는 아닐 거 아니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 기조를 그대로 이어서 갈 꽤 많은데 어찌됐든 공기업이 가장 많이 뽑는 시기는 2020년, 2021년 정도가 될 거다라고 예상은 해볼 수 있는 거고,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대로 만약에 가게 된다면은 한 4만 명 정도까지 올라가야지 우리가 OECD 수준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2020년 정도 되면은 지금보다 딱 한 더블 정도로는 뽑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기대를 해볼 수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보다는 내년이 조금 더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수 있는 거죠. 고무적인 현상들이 있어요. 고무적인 현상들이 뭐가 있느냐 하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2012년부터 시작해서 2016년까지 보시면은 여기가 정부 발표 자료고요. 요게 제가 연구한 자료예요. 제가 연구한 자료라고 해서 뭐 별거는 없지만은 제가 이제 수집한 자료로 보면은 16,000명 뽑는데 실제로 11,230명을 뽑았더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왜 제가 이 격차는 뭐겠습니까? 이 격차는 정부가 거짓말을 할까? 내가 거짓말을 할까? 요게 계약하고 인턴까지 합쳐서 얘기를 하는 거고, 저는 여러분들한테 인턴 좋아 가 라고 얘기를 못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인턴이라도 가야지 이렇게 얘기 못해요. 정규직 가야지. 그래서 정규직만 뽑은 분포를 보면은 요 정도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정도다라고 보시면 되는 건데, 되게 고무적인 현상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은, 참 재밌는데 정부가 바뀌면은, 그러니까 대통령 하나 바뀌었다고 이렇게 나라가 바뀌어요. 이 정도 차이가 났었어요. 그러다가 요렇게 격차가 2017년도에는 줄어들기 시작을 했어요. 이 정도로 줄어든다면은 지금은 11,000명이지만은 한 25,000명 정도는 기대해 볼 수 있을 만한 수준이 될 것이다라고 우리가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2019년에도 많이 채용하는가? 당연히 많이 채용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그러니까 남북 철도 사업에서 이미 이제 철도공사가 더 많이 뽑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도로 사업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합의를 이루었죠.
그렇지 않습니까? 남북 도로 사업 같은 경우도 그래서 도로공사 같은 경우가 좀 빛을 발하고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에너지 발전 사업 같은 경우는 한국전력이라든지 또는 가스공사라든지 이런 쪽이 또 빛을 발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금강산 관광이라든지 지금 뭐 마식령 리조트라든지 이런 쪽 같은 경우는 관광공사 그 다음에 인프라를 교류하는 자원관리공기업 등이 지금 현재 가장 주목을 받는 공기업들 그러니까 남북 그 경제 교류가 개선이 되기 시작을 하면은 가장 많이 주목을 받는 공기업들이 이쪽 공기업들이 될 거다라고 이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죠.